자, 두 번째 유리함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 우리가 보세요.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잘 들었다면 유리식이 어떻게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유리식은 다항식하고 분수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다항식을 선생님이 어떻게 정의해줬냐? 차수를 구분할 수 있는 식이라고 정의를 해줬어요. 분수식은 차수를 구분할 수 없는 식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분모에 문자가 있는 식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럼 우리가 유리함수라는 건 뭐겠어요?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유리식이 다항식하고 분수식이었으니까 유리함수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항함수는 그 전에 다 해봤잖아. 1차 함수,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다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는 다항함수를 더 이상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걔는 배웠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 단원이긴 하지만 실제로 배우는 유리함수는 어떤 함수다? 분수함수라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 다항함수를 우리가 그 전에 배웠으니까 유리함수 중에 다항함수가 있는 건 맞지만, 알겠지? 이 단원명이 유리함수라고 그래서 다항함수를 또 가르쳐주는 건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배웠던 함수니까. 그래서 지금 배워야 될 건 뭐만 더 배우면 된다? 분수함수를 배우면 된다. 근데 또 그러면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분모가 1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고 이럴 거 아니야. 분모가. 알겠지? 근데 그걸 다 배우는 게 아니야. 복잡한 것도 안 배워.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분수함수는 하나밖에 안 배워. 뭐밖에 안 배우냐면 1차인 것만 배워. 그러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분모가 1차고 분자도 1차인 이런 꼴의 분수식을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엄청 중요하다고 그러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연습해왔다면 사실 오늘 선생님 설명 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자, 거기까지 다 안다고 치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분수함수. 고등수학에서 다루는 분수함수. 유리함수는 분수함수인데 분수함수는 고등수학에서 다루는 분수함수는 어떤 꼴만 다룬다? 1차 꼴만 다룬다. 일단 기억하고, 두 번째. 함수에서 그래프의 뜻이 뭐였어요? 해집합이라고 했어요. 해를 모아놓은 집합이 그래프예요. 그걸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해를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도 방정식이기 때문에 해를 아는 게 중요한 거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함수는 그래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프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가 함수를 배우는데 그래프를 못 그려. 그러면 잘못 배우는 거예요. 또는 내가 함수를 다시 배워야 돼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분수함수도 1차 꼴인 분수함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이해될까요? 근데 1차 꼴인 분수함수는 어떤 그래프의 모양인지 알고 있으면, 그쵸? 좀 쉬워질 수 있겠죠. 우리 1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 뭐였죠? 직선이었단 말이에요. 왜 직선이야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왜 직선이야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친구가 없겠지. 왜? 추론한 거니까. 해를 다 모아놨단 말이야. 근데 그 해를 다 모아봤다고 가정을 하니까 어떤 직선처럼 보여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 2차 함수 그래프는 왜 포물선이라고 물어보면 너네가 포물선이라는 뜻을 모르는데, 포물선의 정의를 모르는데 왜 포물선이 되는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회를 다 모았다고 가정을 하고 추론해서 그려본 모양을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분수함수도 원래는 해를 다 구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을 해야 되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맞아. 하지만 우리가 그래프 모양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랑 이 분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고 가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왜? 정확하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수학을 다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직선인지 왜 포물선인지를 모르는 거야. 포물선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물선의 모양을 먼저 알고 2차 함수는 포물선의 모양처럼 생겼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분수함수도 마찬가지로 너네가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데 라고 받아들이는 게 편해. 그럼 받아들인 후부터는 그렇게 생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직선 어떻게 그리자고 배웠어? 두 점을 이용해서 그리던가 한 점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리던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포물선은 어떻게 그리는 게 좋다라고 배웠죠? 그렇지. 대칭축을 찾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인지를 이용해서 그리자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배우게 될 분수함수의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특징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이거. 알았지? 자,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꼴이라고 얘기했죠? 선생님이 고등수학에서 다루는 분수함수의 꼴은? 그렇지. 1차 꼴이어야 되는 거예요. 1차의 꼴이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 이렇게 생긴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쌍곡선이에요. 쌍곡선 어디서 들어봤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 들어봤냐면 반비례에서 들어봤어야 돼요. 쌍곡선은 반비례 그래프예요. 자,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알았죠? 반비례가 뭔지를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정비례, 반비례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혹시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정비례라는 것은 뭐냐면 이 비례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비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에서는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 x하고 y의 관계의 비율이 일정하면 정비례. x하고 y의 관계의 비율이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라는 말은 하나는 곱해졌는데 하나 나눠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반대로 비례하면 얘는 반비례인 거예요. 그러면 정비례하고 반비례는 어떻게 찾느냐라고 물어보면 비율을 말하는 거야. x하고 y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에 어떤 값을 곱했을 때 y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율이 똑같거든. 양변에 같은 수를 곱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2배 될 때 2배 되고 3배 될 때 3배 되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례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반비례는 어떤 꼴이냐면 자, 이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2배 되면 결과적으로 분모가 2배 되면 얘는 2분의 1배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왜? 분모가 2배 됐다는 것은 나누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변을 2로 나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2배 됐지만 얘한테는 2로 나눠진 결과처럼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얘가 3배 되면 얘는 3으로 나눠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돼?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반비례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때 반비례 관계에 있는 그래프가 쌍곡선이에요. 그러면 왜 쌍으로 만들어지는지 이제 또 선생님도 설명해 주겠죠. 자, 왜 쌍으로 만들어지느냐? 잘 봐봐. 지금 이 등식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y랑 x랑 곱하면 a 나와야 돼. 얘네들이 곱하면 a 나와야 되는 거야. 따라서 x와 y의 곱이 어떤 a 값으로 일정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상수니까 일정한 상수여야 돼. 얘가 변하면 안 돼. 변수는 x와 y만 변수야. 알겠지? 얘가 변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a가 만약에 플러스였다면, 양수였다면 x하고 y는 부호가 어떻겠어요? 같았겠지. 부호가 같은 해집합은 1, 4분면과 몇 4분면에? 3, 4분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A가 0보다 큰 수였다면 X하고 Y는 부호가 같아야 돼.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을 우리가 A로 볼 거니까. 그때 1, 4분면에서도 그런 값이 나오지만 3, 4분면에서도 그런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3이랑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결과가 둘 다 3인 거니까. 그러니까 뭘로 나와? 쌍으로 나오는 거예요. 해가 쌍으로 나오는 거예요. 해가 쌍으로 나오다 보니까 1, 4분면하고 3, 4분면에서 쌍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 어차피 쌍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그때 그 쌍곡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쌍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돼?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선생님 예를 들어서 1,3이라고 했어요. 그럼 A는 얼마나 얘기야? 3이란 얘기야. X하고 Y의 곱이 항상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쌍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가. 그러니까 모든 해가 다 그렇게 곱해서 3이 되는 모든 해를 다 모으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곱해서 3이 되는 x, y의 순서쌍을 다 모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려진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 a가 음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x하고 y는 부호가 어때야 돼요? 달라야 돼요. 부호가 다르다는 것은 2, 4분면과 4, 4분면의 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 4분면의 해와 4, 4분면의 해가 쌍으로 그렇게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쌍으로 그래프가 존재한다 해서 쌍곡선이에요. 여기까지는 받아들였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분수함수, 1차 꼬린 분수함수가 쌍곡선인데 쌍곡선은 저런 형태의 그래프를 갖는다라는 것까지 이제 이해했어. 그러면 이제 얘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쌍곡선의 특징인 거예요. 그 특징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우리가 포물선 그릴 때 그 포물선이 어떤 도형이라는 걸 이해하면 쉽게 그릴 수 있었냐면 선대칭 도형이라는 걸 이해하면 쉽게 그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칭 축을 찾아서 그랬단 말이에요. 쌍곡선은 어떤 도형이냐면 선대칭 도형도 되고 점대칭 도형도 되는 도형. 쌍곡선.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이런 선하고는 안 만났잖아 얘가. 아까 선생님 쌍곡선 그릴 때 이렇게 안 만나게 그렸지. 왜 안 만나게 그렸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선대칭 도형이 되는 거예요. 이 선을 대칭축으로 접으면 똑같습니다. 또 이렇게 대칭축이 있을 수도 있죠. 접으면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칭 도형도 되고 점대칭 도형도 되는데 이 대칭축을 찾는 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야. 뭘 찾는 게 훨씬 쉽냐면 이런 선을 찾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을 찾아야 되는데 이 선이 이 그래프랑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더라는 얘기야. 그럼 왜 안 만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이제 분수함수가 끝나는 거야. 잘 봐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3이라는 분수함수를 예를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자. 자, 우리가 분수는 반드시 분모가 0이 아니에요. 분모가 0인 값은 분수값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정의역 중에 x의 값 중에 될 수 없는 x값이 뭐죠? 0. 분모가 0이면 안 되는 거니까 너는 0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수히 많은 x값 중에서 0이라는 x값은 함수값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x는 0이라는 이 직선과 이 함수 그래프가 안 만나는 거예요. 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그러면 y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치역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분수값은 0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되지. 왜냐하면 분수가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어야 돼. 근데 분자가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y도 몇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y도 0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역 중에서 y가 0인 치역은 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x가 0일 때 y가 0일 때라는 이 두 직선하고 이 쌍곡선이 만날 리가 없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만나지 않는 선인데 대신 다가갈 수는 있는 거지. 가까워질 수는 있는데 만나지는 않는 거지. 그런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가가는 선,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만나지는 않는데 가까워지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선생님 다시 질문. 너 선대칭 도형이고 점대칭 도형인 건 내가 알겠는데 대칭 축을 찾거나 대칭의 중심을 찾아서 쌍곡선을 그리는 것보다 뭘 찾아서? 점근선을 찾아서 쌍곡선을 그리는 게 훨씬 쉽게 그릴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 그러면 점근선의 원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정의역, 치역의 원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미션을 주면 바로 맞출 수 있는 거야. 이미 우리는 다 배웠어. 다 배웠다고 보는 거예요. 선생님 먼저 임의로 하나 만들게요. 이러고. 그러면 분모가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x가 몇이면 안 되는 거야? 1이면 안 돼. 그래서 x가 1일 때가 점근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이 지금 x가 1인 선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치역 찾아보자. y는 얘가 0이 아니야. 분자가 0이 아니니까 얘는 0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y는 몇이 될 수가 없는 거야? 1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0이 아니니까 0 더하기 1일 때만 y가 1인데 얘가 0이 아니니까 y는 절대로 1이 될 수가 없지. 따라서 y가 1일 때도 점근선이고 y가 1인 이 직선도 점근선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직선을 점근선으로 만약에 생각하고 4, 4분면을 따진다면 똑같이 1, 2, 3, 4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4분면은 분명히 따로 존재하겠지. X축, Y축은 존재하겠지. 근데 우리는 쌍곡선을 그릴 때 X축, Y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점근선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X축, Y축은 신경 쓰지 마. 점근선이 실제 X축, Y축인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 돼.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런 다음에 얘가 플러스잖아. 얘가 이 위에 있는 숫자 상수가 플러스잖아. 그러면 1, 4분면, 3, 4분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새로운 4, 4분면이고 점근선이 새로운 4, 4분면이고 양수면 1, 4분면과 3, 4분면의 쌍곡선이 그린다.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왜? 함수도 방정식인데 방정식의 해집합이 그래프.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는 해를 다 안다는 거야. 해의 범위를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끝나 해결한 거지. 방정식을 해결한 거야. 방정식은 해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해를 다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어? 그럼 선생님이 왜 쌍곡선 뜻을 안 알려줬냐? 지금 학습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던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우리가 그 전에 함수 그래프 받아들이듯이 얘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그냥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의 원리는 알고 가자라고 하는 의미의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선생님 점근선 찾으려면 분수의 꼬리, 분수 함수의 꼬리 1차일 건데 반드시 이렇게 대분수로 분리해야지만이 점근선 찾기 편하네요? 맞아, 틀려? 맞는 거지.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쌍곡선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런 대분수의 꼴일 때 쉽게 찾을 수 있더라.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분수함수는 어떤 꼴로 바꾸자? 대분수의 꼴로 바꾸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수식을 알려준 거예요. 이거 엄청 많이 나올 거다. 너네 유리식에서도 1차 꼴 많이 나오지만 유리함수에서 다루는 게 1차 꼴이니까 거기서 그냥 그대로 연결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그러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는 거는 이제 거짓말이고, 이제 대칭축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대칭의 중심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래프는 일단 그릴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딱 끝내는 거. 연습해볼까요? 그래, 아무거나 한번 연습해보자. 자, y는 x 플러스 3분의 2x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다분수죠. 정근선 알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가 대분수로 바꾸는 거야. 어떻게 바꾸자고 가르쳐줬죠? 몫은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와 최고차항의 개수. 그러니까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가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1분의 2가 몫인 거야. 이거는 대다수나 다 할 수 있어.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 그럼 문제는 뭐야? 이 나머지 찾는 게 문제잖아. 다분수를 대분수로 바꿀 때 몫과 나머지를 써야 되니까. 그때 선생님이 또 스킬 또 알려줬어. 나머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라.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3을 찾았지. 그거를 분자에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다라고.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나오는 거야. 그거 얼마야? 그렇지. 그러면 정근선 찾아보세요. 분모가 0일 리가 없잖아요. 분모가 0일 리가 없으니까 x가 마이너스 3일 때가 정근선이에요. y는 당연히 몇이 안 되죠? 2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x축, y축 이렇게 따로 존재하겠지만 우리는 이 x축, y축이 의미가 없다니까. 정근선이 중요한 거야. 따라서 x가 마이너스 3,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다면 이 선이 정근선이 되는 거예요. y가 2, 여기가 만약 2였다면 이 선이 정근선이 되는 거야. 이게 새로운 사사분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음수지. 그럼 어디다 그려? 그렇지. 이사분면하고 사사분면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러면 우리는 끝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대박이지. 이거를 외우는 애들이 많았죠. 엄청 많아. 원리를 생각하면 되는데 원리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본인이 판단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외워버리는 거야. 그럼 안 된다.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선대칭 도형이다 보니까 대칭축이 존재하겠죠. 물론 대칭축이 크게 의미를 갖는 건 아니야.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문제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대칭축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쌍곡선은 당연히 정근선 두 개가 x축에 평행하고 y축에 평행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알겠지? 이해돼? 대칭축이 만들어지려면 이 한 가운데를 이렇게 2등분하도록 지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2등분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편해. 근데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는 1이에요.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 정확하게 일치할 때 그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인 거야. 그래서 선대칭 도형인데 그때 대칭축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기울기를 알고 있는 거야. 이해돼? 또 다른 대칭축은 반대로 이렇게 반으로 갈라야 돼.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일까? 그렇지, 얘랑 수직일 거니까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기울기를 다 알고 가는 거야.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한다는 거 알아.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기울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점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 이 점을 지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점이 뭐겠어요? 그렇지, 정근선이 만나는 점인 거야. 그럼 자, 정근선 생각해보면 y가 얼마죠? 2였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2인 이 두 정근선이 만나는 교점이 당연히 마이너스 3,2겠죠. 이 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y절편 쉽게 찾아 못 찾아. 마이너스 3일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9. 너 마이너스 3일 때 또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대칭 축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러면 이 점은 뭘까요? 대칭의 중심. 점대칭도 응고된다고. 그러니까 이 점이 대칭의 중심입니다. 여기까지 알면 퍼펙트.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앞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반드시 그려요.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그래프를 안 그린다, 함수에서. 그럼 안 돼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반드시 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수함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래프를 안 그리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다시 앞으로 함수 문제가 또는 함수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이거나 또는 함수 문제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반드시 그려요. 그래프의 모든 게 담겨요. 그래프가 해집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 그리는 요령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만큼 중요해요. 알았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분을 왜 배우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배워요. 그래프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수학을 배웠는데 미분을 못하잖아? 그럼 너 수학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래프를 못 그리고. 그만큼 중요해, 그래프 그리는 거. 근데 우리가 아직 미분을 배우기 전이니까 일단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래프 그리는 연습만 일단 해오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용 문제만 조금 해보고, 알겠죠? 응용 문제만 해보고 이 분수함수, 1차 꼴인 분수함수의 역함수만 선생님이 알려주고 유리함수 그냥 바로 끝낼 거예요. 알았지? 자, 영상 말미에 분수함수의 역함수도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스킬 아닌 스킬을 알려줄 거니까, 그죠? 끝까지 킵 하면 안 되겠죠? 잘 보고 있어야 되겠죠? 자, 먼저 일단은 우리가 대칭의 중심을 알고 있다. 그게 대칭의 중심이 대칭점이, 알겠지? 그 대칭의 중심을 알고 있다 그러면 점근선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예요. 점근선이 만날 때가 대칭의 중심이야.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분수함수, 1차 꼴인 분수함수, 여기서는 유리함수라고 말을 하겠지만 우리는 분수함수라고 합시다. x-1분의 ax-2라는 이 분수함수의 꼴은 잘 표현되어 있는 건가요?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분수꼴로 바꾸라고 했어요. 바꿔보죠. 자, 1분의 a니까. 그렇지, 몫이 a다. 그러면 나머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분모가 0이 된 x의 값이 얼마나? 1이 넘어. 1 대입하자. 자, 그러면 여기서 대칭의 중심 찾아보세요. 1, a. 너 1일 때 0대로. y는 a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1, a. 이렇게 바로 알고 올 줄 알아요. 그러면 대칭의 중심 이제 찾았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대칭이 되는 중심점이 2,5래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b는 얼마예요? a는 답 나왔네. 156페이지 필수예제 11번. 너무 쉽죠? 그래요. 2번은 그냥 안 할게. 왜? 점근선 찾을 수 있고, 그쵸? 대칭의 중심 찾을 수 있으면 뒤에 y절편 쉽게 찾을 수 있다 했죠? 네, 그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필수예제 12번을 보러 갑니다. 잘 보세요. 쌍곡선은 어떤 선을 기준으로 그리는 게 좋다? 그렇지. 점근선을 기준으로 보면 돼. 근데 여기서 지금 쌍곡선이 그려져 있는데,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이런 점점점점점 표시가 보이죠? 그 점점점점 표시를 봐야지 x축, y축을 보면 안 돼. 알았어? 그러면 이 점점점점 표시되어 있는 이 점근선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y는 마이너스 2였죠. 그럼 선생님 이거 두 개만 보고 일단은 분수 함수 꼴을 맞출 수 있어요? 충분히 맞추죠.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x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얘가 0이 될 리 없으니까 y가 몇이 안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맞추지. 그럼 여기 있는 애만 이제 맞추면 되잖아. 맞아 틀려?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는 A, B, C가 사용되어져 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숫자를 그냥 D라고 놓고 풀게요. 돼요? 그러면 이걸 맞추려면 이 방정식의 해 하나만 알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지나는 어떤 점, 그래프 위에 있는 어떤 점 하나만 내가 알 수 있으면 해를 하나를 알고 있는 거니까 이 D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그걸 찾으러 가요. 그러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어떤 점 중에서 뭔가 알 수 있는 점이 하나 있죠. Y축하고 만났을 때 이 점을 하나 알려줬죠. 몇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즉 0, 마이너스 1이 해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x에다가 0, y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1분의 d니까 d 빼기 2가 마이너스 1이에요. d는 얼마예요? 1을 1000. 그럼 선생님 문제에서는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로 이렇게 꼴로 주어져 있습니다. 얘랑 어떻다? 같다라고 생각하고 너를 통분해서 계산하든지 아니면 a 찾는 거 쉽잖아요. a 찾고 c 찾고 b 찾든지 그거 자연스럽게 알아서 푸는 거야. 유리함수에서 기준이 되는 게 뭐야? 정근선이야. 정근선이 제일 중요해. 그럼 정근선 대신에 알려줄 수 있는 게 뭐죠? 피칭의 중심. 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오늘의 이제 뭐 마지막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응용 문제들은 그냥 계산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숙제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우리가 역함수 배웠죠? 분수함수는 역함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대1 대응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분수함수, 방금 우리가 했던 1차 꼴인 분수함수는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뭐죠?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 대응된다. 그리고 공역이 치역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1대1 대응인 게 맞아. 역함수가 존재해. 역함수 어떻게 찾아?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그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만약에 ax 플러스 1차 꼴이니까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b라고 생각을 하고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x하고 y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x는 ay 플러스 b분의 cy 플러스 d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또 얘를 y는 뭐다 이렇게 바꿔야지 역함수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어? 함수는 y에 관해서 정리해야지 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지.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한 번에 이쪽으로 오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엄청 쉬워. 자, 선생님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욕이 있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이 막 짜증나게 하잖아. 그럼 막 욕을 했어. 근데 선생님이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무 욕이나 못해. 요즘 여러분들이 잘하는 이런 거 못해요. 우리 어릴 때 선생님 동네 친구들한테 욕할 때 제일 심한 욕이 뭐냐면 두 개가 있었어. 하나는 멍청이. 이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심한 욕이었고 두 번째로 심한 욕이 뭐였냐면 바보라고 했어요. 바보라는 욕을 썼어. 사실 뭐죠? 바보죠. 바보인데 바보라고 하면 안 되니까 바보라고 했어. 멍청아 이렇게 안 했어. 멍청아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쓸 수 있는 최대 욕이야. 근데 사람한테 욕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무생물한테 욕을 한 거야. 친구한테 욕하고 싶으면 무생물을 대상으로 욕을 했어요.
그 무생물이 뭐냐면 바위예요. 바위는 생물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욕을 했어. 이 바위 바보야! 이렇게 욕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분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을 때 이걸 떠올리면 돼요. 자,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바위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바꾼다, 위치. 바보의 진짜 뜻은 뭘까요? 바꾼다, 구호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역함수를 구할 때 위치도 바꾸고 구호도 바꾸라는 거야. 그럼 이제 대상이 필요하지. 누구를 바꾸라는 거야. 이게 대상이 중요하지. 그때 우리가 기준을 생각합니다. 너네 기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오른손 들어요? 왼손 들어요? 오, 기준할 때 오른손 들으면 큰일 나. 군대 가잖아. 싸대기 맞아요. 왼손 드는 거예요. 기준 그러면 왼손 드는 거야. 그럼 왼손 들면 왼손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 왼쪽 위를 향하고 있죠. 자, 이거 네 개 중에서 왼쪽 위가 뭐야? 그렇지. C란 말이에요. 계속한 거였어. 얘랑 누구를 바꾸는 거예요. 얘랑 위치를 바꿔. 구호도 바꾸고. 누구랑? B랑. 이것만 기억하고 나는. 그럼 역함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AX. C의 보를 바꾸니까 마이너스 C분의 B의 보를 바꾸니까 마이너스 BX 플러스 D예요. 이게 답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욕을 알려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바위바보가 뭐야? 그렇지. 위치를 바꾸고 보도 바꾸란 뜻이다. 언제 쓴다? 분수함수에 역함수 구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왼손 위를 기준으로. 우리 기준하면 왼쪽 위에 항상. 알았죠? 그럼 이걸 실전에서 조절하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x 플러스 3분의 예를 들어서 x-1이라는 이런 분수함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대분수로 바꾸고 구하면 안 되겠지. 그럴 때는 당연히 역함수 구할 때는 그럼 바로 구하는 거야. 파이 바보니까 1을 보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1이고 3을 보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3이다. 이게 답인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니. 대박이지? 이렇게 구하니.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뭐 중간에 여러분들이 문제 좀 풀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161페이지까지 연습해서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하는 거야. 유리함수 선생님 한 번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들 했어요.